예,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해서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앤 서울 MTN 이항영 전문위원 오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여러 얘기가 미국 증시에 영향을 미쳤네요. 초반에 홍콩 얘기가 좀 있었고요. 아르헨티나의 정치적인 불안감 이런 것도 있었고 경기 우려도 있었고요. 결국은 주가가 제법 밀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3대 주스 모두 1% 이상 올라갔고요. 내렸죠? 내려갔고요. 실제로 지난 주말부터의 약세가 계속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넘는 하락. 시초가 대비 거의 종가가 거의 제일 최저점 수준에 나와 있으니까 그만큼 하루 종일 흐름이 안 좋았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모든 섹터가 하락했습니다. 특히 많이 내린 것은 이제 금융주 섹터가 되겠는데요. 말씀 많이 들으셨겠지만 금리의 하락세가 너무 가파르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증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주시장의 악재로 일단은 작용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부동산과 유틸리티 섹터만이 어찌되었건 방어지수에다가 저금리 시장에서의 대안, 상대적인 우위 이런 것들 하면서 상대적으로 하락했지만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0년물 금리를 보여드리겠는데요. 2016년 이후 최저 수준이 1.63%까지 떨어졌는데요. 조금만 더 내려가면 당시 2016년 말에 1.60%였으니까요. 그 이후 처음으로 사상 최저 수준까지 지금 내려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물류상으로 보면 은행주가 제일 많이 내렸습니다. 은행주 섹터가 KBE라는 것이 있습니다. 은행주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것이 되겠는데요. 오늘 은행주 섹터가 2.1%나 내려가면서 여타 우리가 아실 만한 은행들이 대부분 2에서 많게는 3% 이상 하락한 것들도 제법 있었다고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시장이 좀 금리가 내려가고 이렇게 좀 어수선하다 보니 지금 시장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증권사들이 여기저기에서 그런 목소리를 더 키웠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이럴 때마다 꼭 나옵니다. 리세션 가능성을 재확인했고요. 지난주에 반등할 기회가 있었는데 반등을 제대로 못했다. 역시 자신네들이 보는 지금 시장은 전형적인 약세장이다라는 것을 재확인했고요. UBS는 금년의 9월 그리고 12월 그리고 내년 3월까지 해서 이렇게 내년 봄까지 3번의 추가 금리 인하가 가능할 거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다양한 분석 기사를 내고 있는 전략을 내고 있는데 4분기 경제 전망을 하향했고 2.0에서 1.8%로 내렸는데요. 결국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2020년까지 어려울 거라는 지난주의 의견 수정을 재확인했고요. 금리는 결국 0% 금리로 다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2개월 내 리세션 확률이 30% 넘는다고 구체적인 목적 전망치까지 확인했습니다. 예. 잠깐 저도 언급드렸습니다만 이제 홍콩 사태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 같고요. 아르헨티나 문제는 또 뭐길래 미국 증시 좀 발목을 잡았나요? 네, 맞습니다. 홍콩 시위가 이제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홍콩 한다고 해서 도대체 미국 주시장이 왜 상관이 있냐라고 여기실 수 있겠으나 홍콩은 아시아 금융시장의 허브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긴장 관계의 와중에 홍콩 시위까지 나오면 결국은 글로벌 경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고 여기에 일단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홍콩 공항의 폐쇄 조치까지 나왔기 때문에 물론 이게 잠정적이겠으나 이런 것들이 결국 불안한 요인을 가져오는 거죠. 실제로 보면 홍콩에 많은 분들이 가는 이유 물론 비즈니스 때문에 가시는 분도 있고 그냥 순수 여행도 있겠지만 쇼핑하는 분이 상당히 많은 거 아마 다들 인정하실 텐데 그러다 보니 해외에서 시각은 루이비통이라든가 테이퍼스트리 이제 코치나 몇몇 이제 중고가권 브랜드를 많이 갖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오늘 주가가 제법 많이 내린 것이 유럽 주식시장에 상장된 루이비통 그리고 뉴욕 상장에서 있는 테이퍼스트리 모두 주가가 제법 많이 내린 오늘 하루가 되겠고요. 아르헨티나 얘기도 잠시 해드리면 아르헨티나는 4년 전에 이제 중도 우파 인물이 대통령이 되면서 그나마 이제 좀 어려움을 겪었지만 작년 올해는 어떤 비즈니스 친화적인 인물로 이제 대표되는 인물인데요.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선거가 일요일날 끝난 건 아닙니다만 이제 예비 선거를 했고요. 본 선거는 이제 10월 달에 하는데 지금 예비 선거 결과 현재 집권 대통령이 지고 있는 거로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몇 년 만에 4년 만에 다시 그들의 시각에서 보면 어떤 좌파가 되고 비즈니스의 친화적인 인물이 아닐 것이다라는 걱정을 하는 거죠. 아르헨티나 페소가요. 오늘 하루 만에 그 달러 기준을 보면 17%나 떨어졌습니다. 즉 환율이 18%나 17% 급등한 거가 되겠고요.
MSCI 아르헨티나 달러 기준으로 본 아르헨티나 지수는 무려 24%나 오늘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이머징 마켓에 대한 시각이 좀 썰렁해질 수 있겠고요. 참고적으로 아르헨티나는 올해 들어서 그리스와 더불어서 달러 표시로 봤을 때 제일 많이 주가가 올라간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홍콩 사태, 아르헨티나 이런 걱정은 금값을 추가적인 상승으로 밀어올리면서 금값이 오늘 또 1% 정도 올라갔고요. 이머징 마켓 지수도 오늘 1% 이상, 1.25%가 오늘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네, 뉴욕 증시 상황 자세히 봤고요. 뉴욕 증시 특징주 가운데 국내 증시와 연관 지을 만한 기업 찾아주십시오. 약간 상반된 의견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름은 여러분들 약간 잘 모르시는 분은 많을 것 같습니다. 이름 자체는 부킹홀딩스입니다. 부킹하니까 뭔가 약간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주가는 S&P 500개 중에서 가장 액면 기준으로 보면 제일 표면으로 보면 제일 비싼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예약 사이트 이런 거죠? 네, 2,000달러짜리입니다. 그래서 네. 아마존과 더불어서 제일 비싼 주가인데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아니라 주가 자체가 비싼데요. 이게 많은 분들이 잘 부킹하면 부킹홀딩스는 잘 모르시지만 여기 써 있는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를 보면 엄청납니다. 전 세계 여행 관련 사이트는 두 군데가 다 갖고 있다 보셔도 거짓말은 아닙니다. 첫 번째가 익스피디아가 많이 갖고 있고요. 또 하나가 부킹홀딩스가 많이 갖고 있는데요. 부킹닷컴 워낙 유명한 사이트입니다. 해외 여행 자유여행 다니시면 많이 아실 것 같고요. 카약도 들어있고. 카약도 아시면 이제 카약 이제 상당히 저렴한 항공을 바로 찾아주는 곳이 되겠고요. 프라이스라인 프라이스라인 하면 여러분들 혹시 여행 중에 역경매라고 하시는 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프라이스라인은 어떻게 역경매냐 지식 검색하면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보이는 게 있고요. 아고다도 있고요. 또 보면 요즘 보면 유해진 씨가 선전한 호텔스 컴바인이라고 많이 광고 들으셨을 겁니다. 지나가다 라디오에도 그 TV에 나올 텐데 이것도 여기가 되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앞에 화면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요즘 보면 여행은 이제 국내 여행 맛집 끝나서 요즘은 해외 맛집 찾아다니는 프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어떻게 하시냐면 물론 영어도 잘해갖고 직접 영어 전화 예약하실 수도 있고 이메일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해외에서는 대부분이 여기 우리나라 저 해외여행 다니는 분은 전부 다 오픈 테이블에서 하거든요. 그 오픈 테이블 뒤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수많은 국내 사이트라고 생각하는 예를 들어 트리바고는 아니 트리바고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건 익스피디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독과점주로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아마 제가 알기엔 부킹홀딩스가 그 절대 비중은 아니지만 C트립도 좀 갖고 있습니다, 비중을. 그러니까 대주주는 아니면요. 그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주가는 2,000달러에서 지금 고점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자체를 보면 여전히 상당히 매수 의견, 전체적으로 보면 11명이 매수, 5명이 보유. 물론 매도 의견은 조금 있지만요. 그래서 이만큼 긍정적인 의견이 많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름은 익숙하고 써보지만 진짜 그 회사가 뭔지를 모르지만 그 회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이 익스피디아 아니면 부킹홀딩스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국내에서는 당연히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 잘 느끼시다시피 주가가 재미없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적 대응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예, 부킹홀딩스는 특징주로서도 특징주지만 소개해주신 그런 그 사이트 정보로서도 여행하시는 분들에도 도움이 될 정도로 여러 알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네요. 부킹홀딩스는요. 우리도 그런 기업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예. 뉴욕 앤 서울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